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에서 명리를 강의하고 있는 윤상호입니다. 2022년 3월에 자연명리 카페에 올린 글에서 갑진년에 국정 운영에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썼고, 계엄령 선포 이후 올해 1월에 윤 대통령 구속과 탄핵 여부로 의견이 분분했죠. 그래서 윤 대통령 구속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까지도 구속될 수 있고 탄핵도 인용될 거라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사실 이런 예측이 맞긴 했지만 좋은 일은 아니죠. 이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지금 보이는 이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현재 보수 쪽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앞서가는 대권 후보로 김문수 장관이 거론되고 있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주가 이제 김문수 장관 사주인데요. 이 사주는 제가 직접 감명한 건 아니고 한 유튜버가 직접 김문수 장관 형님에게 시까지 확인한 사주라고 해서 제가 동정을 맞춰볼 때 거의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주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 사주를 용신의 관점에서 먼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를 억부용신으로 보면요, 일간 기토가 의지하고 있는 데가 무진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우 신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은 화토가 용신이고 일간의 기운을 심하게 설계하는 금수는 기신이 되겠죠. 이렇게 인성이 미약하면요, 병신합으로 거의 사라지는 형국으로 보이면 이때는 이 관도 기신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명예를 얻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주만 놓고 보면 쓸 게 별로 없어요. 겁재에게 의지하는 것 외에는 뭐 별다른 쓸만한 게 없는데, 실제 김문수 장관의 삶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인성이 이렇게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신약한 일간을 돕기 때문에 이 사오미 대운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부친이 보증을 잘못 써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노동운동에 투신하느라 굉장히 고초를 겪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주가 용신 개념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인성이 미약함에도 공부를 잘했고 관이 거의 기신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3번에 도지사 2번을 했고 장관까지 올랐으니까 엄청 명예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주를 용신 논리로 보면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연명리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물상의 관점에서 이 사주를 바라보면요, 일단 넓은 밭에 해당돼요. 왜냐하면은 이 기토 밭이 무진이라는 넓은 땅과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밭이 되죠. 이게 이제 기토라면 이게 기고 이게 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해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광활한 넓은 땅은 이제 무진이 되는 거죠. 이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요, 절대 일간 기토는 신약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주의 장점은 뭐냐면은 목을 잘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일단 병화 햇빛이 병신합으로 약해지긴 했는데 신월 자체는 미월 삼복더위를 막 지난 시점이라 아직까지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시기라서 병신합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햇빛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가 있으니까 물이 확보가 돼 있죠. 그리고 땅이 넓으니까 얼마든지 많은 목을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경제 경영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 이유가 가을은 결실을 맺는 시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넓은 땅에서 많은 것을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에 관심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밭은 잠재력이 큰 거지 현실적으로 딱 어떠한 목을 키운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원국에 묘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 묘목을 키우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다양한 목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진 땅은 운에 따라서 그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가령 지금 현재 이런 잠재력을 가진 땅이라면 이렇게 되면 채소를 키우는 채전밭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의 일주기 때문에 이 해중갑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모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밭도 되고 또 운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가장 명예가 높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주에서 인성운이 분명히 좋은 사주로 보이는데 왜 인성운이 안 좋았고 연에 있는 묘목이 분명히 명예에 해당될 텐데 이 묘목관을 못 쓴다고 했는지 이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에 있는 이 묘목은요, 이 바위 위에서 자라는 성난과 같아요. 이때 이제 병신합수의 기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성난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위에서 자라는 이 묘목이 성난이죠.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난은 대개 이슬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맑고 깨끗해요.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고고하고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유전자도 좀 있을 거고 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가 이런 성난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조상이 학자 집안이거나 또는 고고한 선비 집안의 출신으로 볼 수 있고요. 본인도 이러한 유전자를 타고나서 이 묘목을 먼저 키워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겠죠. 그런데 이 묘목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자신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난은 이슬을 받고 자라는데 이 여기에 있는 해수는요 오랫동안 고여있는 물이라 2급수 물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로 이 난초에 물을 주면요 이 난초가 죽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자기가 가진 이 해수 물로는 이 묘목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되게 명리하신 분들은 해묘 목국으로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죠? 지금 여기 있는 해수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물의 탁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물이라는 인식을 조금 더 못하죠. 왜냐하면 이 글자를 관념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해수물이 상황에 따라서 1급수인지 2급수인지 3급수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사주가 이 성난을 추구하고 있으면요 맑고 깨끗한 이상사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보다는 누구나 잘 살고 평등한 세상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에 끌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운동권이 아니고 학자로 나갔다면은 그 길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해수를 가졌다는 거는요 적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주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님 같은 학자는 또 싫어하죠. 어쨌든 여기에 있는 해수가 무진이라는 땅에 막혀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물이고 그런 물은 난초를 키우기 어렵다. 여기까지 추론이 가능해야 이 사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난은 생육 조건이 엄청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오미 운에
이 난이 마르기가 쉬워요. 죽어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이 해수로는 이 목을 살릴 수가 없어요. 신월은 삼복이 막 지난 시기인데 사오미 운까지 흐르면은 저 병화가 강렬해지니까 그만큼 수생목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이 제대로 클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사회, 이상정치도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을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진대운에는 앞에서는 너무 건조해서 이 묘목이 말랐다면 임진대운에는 수량이 너무 증가를 해요. 임진이 들어오고 또 신진수국을 하고 이러면 이제 물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죠? 이래도 이 묘목을 키우기도 힘들거니와 이때는요 현실 정치에 눈을 뜨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임진대운에 여기에 이 이급수물이 가득 차요. 그러면 자기가 꿈꾸던 이상정치인 이 성난을 포기하고 이 넓은 땅에서 목을 새로 키워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 묘목이 1급수물로 키워야 된다면 이 2급수물의 장점은요 대개 질소, 이런 성분이 많아요. 유기물질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무를 키울 때는요 이 난이 아니고 나무를 키울 때는 2급수물이 훨씬 효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럽더라도 큰 나무를 키울 수 있고 더 많은 나무를 키울 수 있는 현실 정치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조금이라도 더러운 거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많은 목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 더러워지는 것도 수용을 하고 조금 더러운 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나무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해수가 가장 차게 되죠. 그래서 이 가득 찬 물로 뭐를 하겠어요? 이 넓은 땅에 목을 심어야 되겠다. 또는 얘를 포기하고 그 땅에 목을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정치판을 지켜보면 깨끗한 곳은 아니잖아요. 얼굴도 두꺼워야 되고 거짓말도 수시로 하고 어쨌든 정치판이라는 게 맑고 깨끗한 사람이 활동하는 곳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김문수 장관은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냐? 90년도 초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몰락하는 걸 지켜보면서 사회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좌파적 노동관을 버리고 온건적 노선으로 선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4살 갑술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갑술년이에요. 이 갑이 들어올 때 벌써 정치적인 꿈을 또 키우기에는 딱 좋은 시기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2급수물이 가득 차게 되면 현실 정치를 인정하게 되고 적당한 오염은 성장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정치할 수 있는 내공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임진대운의 모습이에요. 이사주가 이제 원국에 있는 이 묘목은 난과 식물이라 제대로 못 키웠지만 대운에서 들어오는 이 묘와 인은 아주 잘 키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 어떤 나무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고 설명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신묘대운에는 해묘목국을 형성하게 되고 경인대운에는 인의 한목으로 또 목을 제대로 잘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화초를 길러서 명예가 크게 높아지는 그런 형국이 되죠. 얘랑 난이랑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 국회의원을 3선을 했고
도지사도 2번을 하면서 크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축대운이 오면요, 아름답게 가꾸고 있던 목들이 다 사라지는 거니까 명예가 사라지죠. 그리고 그냥 놔둬도 자라는 야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나 키우는 체전밭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야인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대구 수성갑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섰는데, 대구 지역 같은 데 나가면은 막대기를 꼽아도 당선이 된다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김부겸 후보한테 패하게 되죠.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거기서도 낙선하고요. 그래서 기축대운에는 거의 야인으로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딱 이민 개묘년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때 명예가 이제 살아나요. 그래서 이민년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 갑진년에는 노동부 장관이 됐잖아요. 그리고 을사년 올해는 보수 쪽 후보 중에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죠. 원래 이제 이렇게 기축대운에는 명예가 멀어지는 대운이라 목이 들어오는 이때만 명예가 살아나는데, 올해가 이 기축대운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목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크게 높이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을사년의 상황과 이후의 정치적 행보를 예측을 해보면요, 올해 보수 쪽 후보 중에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죠.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목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을사년 올해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그칠 개연성이 매우 커 보여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을사년에 들어오는 이 간은 이렇게 사해충을 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이 기토에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내 명예로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무진 땅에 심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만 일지 해수를 사해충하면 해중갑이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의 욕망이 꿈틀거려요. 그런데다가 역마로 이제 을목관을 보고 이 역마로 달리는 운이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최종 이 을목은 무토한테 가는 거니까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올해가 기축대운 마지막이니까 내년 무자대운에는 이분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때는 양묘장으로 활동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해중갑이 정치에서 보면 중요한 자산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목대운이 지났기 때문에 자신이 크게 명예를 지닐 수는 없는데, 여기서 키우는 이런 묘목 하나하나가 여기 그 넓은 땅에 옮겨 심으면 이렇게 거목이 될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무토 땅이죠, 그죠? 무토에 자기가 키운 모종을 이식시키면 그 무토가 잘 돼요. 그러니까 킹메이커가 되기는 하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왜 킹메이커까지 된다고 안 보냐? 여기에 있는 모종 이 갑은 이 무토 땅으로 이식을 했을 때 이렇게 큰 나무가 되기까지요,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본인이 밀고 있는 사람,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수로 수생목을 해주고 이 모종까지 이식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 무토 땅에 이렇게 큰 거목이 자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대권에 도전할 후보를 발굴하고 키우는 역할을 하지 않고 정치에 물러난다면
미래의 제목이 될 인재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했을 때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본인이 키운 모종을 이 넓은 무토 땅에 이식을 했을 때 이렇게 우람한 감목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에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미래의 제목이 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이사주에서 묘목은 난초가 되는데 이렇게 난초가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난초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핵심이고요. 1급수의 물과 2급수의 물의 역할 등을 구분하고 그 특징을 통변에 적용할 줄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